네, 3주차 세션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말 모델에 대해서 다룰 거고, 노말 모델의 컨주게이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분포들이 있는데, 우선 그러한 분포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후에, 노말 모델이 파라미터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 파라미터인 노말 모델 분산을 모르는 경우와 평균을 모르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주게이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자면, 컨주게이시란 거의 정의가 결국 피리어랑 포스테리어가 같은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건데, 이렇게 포스테리어가 존재했다고 할 때 포스테리어를 나눠서 쓸 때 지금 동그라미 치는 얘하고 얘의 분포가 같아진다는 의미인데, 결국 저희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라이클리후드는 데이터에서 오는 거니까 사실상 픽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리어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 피리어랑 포스테리어의 분포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게 결국 컨주게이시인데, 이러한 컨주게이시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FCB 책을 찾아보면은 결국 이러한 컨주게이시를 달성하게 되면은 계산이 굉장히 편해지고, 뭔가 이 저희가 아는 분포이기 때문에 계산이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시들의 종류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쪽 라이클리후드들이 있고 피리어가 있고 그런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같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바이노미얼도 있고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노말 모델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이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컨주게이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포이즌하고 감마 분포에 대해서 좀 수식을 쓰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거를 좀 보이고 싶은데, 저희가 B에 썼을 때 likely 가 포이즌 세타를 따르게 되면은 얘는 x 팩토리얼 분의 x 곱하기 얘 마이너스 세타 형태가 되고,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쓰면은 시그마에다 x 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형태로 쓸 수 있고, 다음에 피리어를 감마 분포로 주게 되면 이래다가 xp의 마이너스 b세타로 피리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각각 대입을 해주면은 시그마의 x 팩토리얼 x 곱하기 마이너스 n 세타에다가 a의 b의 세타의 a 마이너스 1 곱하기 xp의 마이너스 b 세타 형태가 되고, 얘를 다시 정리해 주게 되면 이 앞에 필요 없는 애들 바꿔주고 세타에다 곱하기 세타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지금 앞에 써놓은 식에서 얘하고 얘 세타에 엮여있지 않은 애들을 그냥 하나의 함수로 처리해가지고 버리고서 얘만 가지고서 식을 전개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 이 포스테리어도 하나의 분포기 때문에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세타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얘는 1이 되고 이 부분이 전체가 무조건 1이 돼야 되니까 이 적분값에 역수로 무조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라이클리후드 같은 걸 쓸 때도 굳이 이렇게 컨주게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풀 모델을 쓸 필요가 없고 약간 세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면은 감마에 n이라는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포화성 분포의 컨주게이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앞으로 필요한 분포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 하는데 결국 저희가 아까 정규 분포에서도 봤듯이 정규 분포 저희가 이제 노말 모델에 들어가는데 노말 모델의 컨주게이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분포들이 있어요. 그 분포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일단 감마 디스트리뷰션인데 저번 시간에 이재현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알파 오타고 베타 이거 쪽수죠. 네. 그래서 뭐 베타분의 알파는 현재까지 읽은 쪽수분의 오타고 뭐 베타 제곱분의 알파에서 쪽수가 늘어나면 확신이 생길 테니까 분산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설명했었는데 약간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분포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 약간 아까 바로 앞에서 한 것처럼 이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라이클리후드가 포스테리어 포이즌 디스트리뷰션일 때 필요를 감마 분포로 주게 되면은 포스테리어가 감마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분포가 좀 굉장히 모노말 모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게 아마 저희 면접 문제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성분에 만드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에타를 세타분의 1로 주게 되면은 자코비언은 세타는 에타분의 1로 쓸 수 있고 디세타는 마이너스 에타 제곱분의 1에 디에타가 돼가지고 디에타분의 디세타 해주면은 에타 제곱분의 1로 나오게 되고 여기 이렇게 바꾼 거를 여기다가 그냥 다 대입해주면 돼요. 대입해주면은 식이 이렇게 되고 에타의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자코비언이 에타 제곱분의 1이 구해놓기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PDF를 가지는 새로운 그 분포가 유도되게 됩니다. 얘를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 x가 감마 분포를 따를 때 x분의 1은 인버스 감마를 따르게 됩니다. 인버스 감마를 따르게 되고 여기서는 인버스 감마는 뭐 평균은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베타고 베리언스는 알파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의 베타 제곱인데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역수 취한 거랑 어느 정도 좀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이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을 모르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피리어를 스퀘어드 인버스 카이 제곱으로 주게 되면 포스테리어가 인버스 감마 형태가 됩니다. 좀 이따 볼 건데 일단 이렇게 언급만 해놓고 근데 얘는 사실 뭐 보시면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인버스 카이 제곱은 인버스 감마의 특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컨주게이시가 달성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인데 뭐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은 감마 분포의 파라미터 이렇게 준 특수한 형태고 평균 누 분산 이누가 된다. 너무 유명해서 그렇게 크게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스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버스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인버스 감마에다가 똑같이 파라미터 이렇게 주면 돼요. 뭐 특별할 게 없고, 약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아까 인버스 감마의 평균값 분산이 이렇게 써 있었는데 여기다가 n를 똑같이 넣어주면은 평균값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도 여기서부터는 약간 분포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이 분포의 형태를 기억하는 게 전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컨주게이션 할 때 결국 짝을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버스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역할을 제가 맡은 부분은 아니고 다음 발표자분이 발표해 주실 텐데 그 두 개의 파라미터를 모두 모르는 정규 분포에서 피리어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포스테리어가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페이지인데 스카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감마 분포에다 파라미터를 이렇게 주면은 얘를 스카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알파 마이너스 1을 베타고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제곱이 되는데 네.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대입해주면 평균과 분산 나오게 되고 얘도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음을 한번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얘 같은 경우에 시그마 제곱이 언노운인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가 라이클리후드일 때 이거를 피리어로 주게 되면 포스테리어가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좀 특이한데 T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약간 얘는 컨주겨시 때문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결국 컨주겨시를 하는 목표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피리어가 포스테리어랑 같은 분포가 아니더라도 피리어랑 라이클리후드를 곱했더니 뭔가 우리가 아는 분포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때 사용되는 경우가 ET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약간 저희가 정규 분포 뭐 표준화하고 정규 분포 사용할 때 뭐 모분산을 모르고 할 때 특수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PDF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그 두 개의 파라미터를 모두 모르는 노말 모델에서 그 두 파라미터가 모두 언인포메이티브 피리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T분포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다음 발표자분께서 아마 언급을 다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가 평균을 모르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인 정규 분포이고 라이클리후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가가지고 뮤에 대해서 적분을 때리게 되면 뮤랑 관계없는 애들은 앞으로 더 나가면서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될 테니까 이 앞쪽에 뮤가 없는 애들은 그냥 저희가 없는 셈 치고 이런 식으로
이를 좀 간략화시켜서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 다음으로 피리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얘는 분산을 타우로 가지고 평균을 뮤의 제로로 가지는 포로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저희가 얘네가 컨주게이시란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포스테리어도 같이 정규 분포로 갈 거라는 거를 먼저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도 분포로 갈 텐데 tn의 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저희가 얘네 둘을 조인트 해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결국 뮤에 대한 식이니까 뮤에 대해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a 뮤 제곱 더하기 b 뮤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기타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개수를 비교해 가지고 약간 이 새롭게 파라미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피리어에서 약간 2차식만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2tn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시그마에다가, 시그마는 위에도 다 있으니까 그냥 바로 되고 뮤의 제곱이 되고, 얘가 위에서 똑같이 다 써주면 이 뮤의 제곱이 돼서 같은 애들을 다 버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 포스테리어의 분산인 tn은 이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스테리어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이랑 분산만 찾으면은 이제 분포를 아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1차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개수를 비교해주면은 저희가 그거를 평균 또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하면은 업데이트된 분산은 아까 봤던 대로 이렇게 나오고, 평균은 잘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프레딕션 얘기로 넘어가서, 얘가 둘 다 정규분포랑 정규분포를 곱해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정규분포가 돼요.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프레딕션을 할 때 이 식을 다 풀지 않고도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약간 여기 밑에 써 있는 반복 기대와 의 법칙과 전체 분산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써놓은 대로 보면은 얘는 약간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뮤n과 시그마 제곱의 tn의 제곱을 굉장히 쉽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정규분포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분포를 다 구하는 건데, 이 경우에 한해서 반복기대 법칙과 전체 분산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만든 R코드인데, R코드는 뭐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약간 여기서 뒤로 넘어가서
쟤를 실행시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피리어랑 포스테리어를 그려놓은 거예요. 뭐 특징은 얘는 n이 5일 때고 얘는 n이 10일 때라는 건데 아까 전에 저희가 타워 n의 제곱 업데이트된 거의 분산이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분의 분의 1의 형태로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이 n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분산은 이 n이 커질 때마다 작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약간 좀 티가 잘 나는데 얘는 보면은 이쪽이 한 0.36 정도인데 얘는 0.51 정도로 훨씬 이쪽이 뾰족하거든요. n이 늘어났을 때가. 그래가지고 이 n이 늘어남과 동시에 얘가 점점 뾰족해지고 업데이트가 돼서 뾰족해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약간 결국 여기 있는 다른 파라미터들을 조정해 주면은 저희가 첫 시간에 과제로 나왔던 약간 강한 피리어, 약한 피리어 다 비교했던 것처럼 약간 얘네가 이리저리 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말 모델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 노말 모델이고 py바 세타 제곱은 제곱의 형태가 되는데 아까 봤듯이 똑같은 이유로 시그마에 안 걸리는 애들은 나중에 시그마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결국 노멀라이징 콘스턴트가 돼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뭐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애초부터 빼고 비례 형태로 써줬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식을 좀 정리하고 가려 하는데 저희가 얘네를 약간 SY라는 형태로 일단 주고서 이걸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줬는지는 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SY는 지금까지 YI-뮤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는 다시 곱하기 NSY 형태로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경우에는 프라이어를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앞에 붙어 있는 뭐 감마 함수 같은 것들은 시그마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스퀘어드 인버스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고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조인트 해주게 되면
2분의 n 더하기 v 제곱 더하기 1이 되고 exp 안에 부분은 얘를 시마 제곱분의 1로 꺼내서 시그마 0의 제곱 더하기 NSY의 형태로 쓸 수 있게 됩니다. P 시그마 제곱 Y고 여기서도 원래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 전체를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치면은 얘는 PDF니까 1이 될 거고 얘도 약간 이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이 얘네 적분값의 역수가 되면서 1로 만들어줘야 될 테니까 얘네를 지우고 애초부터 지우고서 비례를 쓰고 식을 전개하는 게 가능했고 그러면 보다시피 아까 저희가 인버스 카이 제곱 인버스 스케일드 카이 제곱의 PDF를 봤을 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누가 결국 저희가 봐야 될 게 얘하고 얘를 비교해주고 여기 expectation 안에 부분 얘하고 얘를 비교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은 약간 여기서 보면은 눈은 굉장히 쉽게 눈에 들어오죠. n분의 n 더하기 v 제곱으로 v 제곱에서 업데이트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분산 부분은 약간 AT의 제곱이 여기서 이걸 제가 따로 써놨는데 지금 식에서는 이게 시그마 제곱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소거시킬 수가 있고 그럼 VT의 제곱은 V0의 시그마 0의 제곱에다가 NSY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V 여기 적어놓은 거를 약분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버스트 카이 제곱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어놨던 거를 좀 더 깔끔하게 다시 적어주면은 여기 적혀있는 애들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SY로 치환해가지고 전개를 했는데 약간 보는 순간 바로 아 이거 그거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얘는 그 완비 충분 통계랑 complete sufficient status예요. 왜냐하면은 약간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를 익스포넨셜 패밀리 형태로 나타내 보면은 저희가 다시 그거를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가 정규 분포 형태였으니까 이걸 작성을 해보면 잠시만 밑에다가 좀 다시 적겠습니다. n이고 시그마의 x 의
제곱 형태로 적을 수가 있는데 그 지수족이 성립할 조건이 결국 풀어서 쓰면은 죄송합니다. y의 함수, 파라메터의 함수,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안에 파라메터의 함수, y 함수 곱해진 형태, 이 형태가 완성이 돼 있으면은 그게 곧 지수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걸 다시 보면은 이 밖에 파라메터의 함수 하나 있고 여기 익스포넨셜 안에 파라메터의 함수 있고 여기 얘가 x에 대한 함수가 있고 여기서 저번에도 말했던 건데 그러면 이거 y에 대한 함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y에 대한 함수는 그냥 콘스턴트도 상관없기 때문에 1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y에 대한 함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NSY인데 저희가 여기서 이런 익스포넨셜 패밀리에서 얘가 곧 sufficient complete statistics가 된다고 전에 분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었죠. 그게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 이것도 제가 만든 R 코드인데 약간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게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 데이터가 둘 다 이지? 어쨌든 하나는 평균을 좀 적게 준 정규분포고 하나는 평균을 좀 크게 준 정규분포거든요. 데이터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약간 평균을 크게 준 평균을 크게 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데이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평균을 작게 준 경우에는 약간 데이터의 영향을 좀 더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간사님도 그렇고 베이즈를 공부하면서 베이즈는 답을 알고 찾아가는 거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약간 코드를 컨주게시 얘기를 하고 코드를 짤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게 어떤 라이클리후드에 어떤 피리어가 붙으면은 얘가 어떤 형태로 간다 이거를 알고만 있으면은 사실 증명을 못해도 코딩을 하거나 얘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여기서는 증명은 한번 해봐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구나 라고 알고만 있으면 되고 약간 얘네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아까 제가 맨 앞에서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약간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우가 없으니까 약간 어색하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첨언을 할 부분은 아직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첨언을 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어, 수연님 첨언하시고 저도 첨언 좀 해도 될까요? 오빠 먼저 해 그러면. 아,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요즘에 그 세션의 난이도나 어떤 진행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들은 것도 있고 좀 모아본 것도 있는데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첫째 주랑 둘째 주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학술부 분들께 좀 부탁드릴 게 약간 학술부 세션의 난이도는 기존에도 약간 어렵게 해도 상관없는데 뭔가 다시 돌아가서 그 정규 세션에서는 조금 난이도를 낮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반영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발제하실 때 약간 이 딱 하나의 내용이 뒤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약간 이런 연결고리들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거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제하실 때 혹시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인버스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그 시그마 제곱의 언노운 프라이어로 줬잖아요. 네, 혹시 그 부분 가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몇 그 쪽이냐? 줌을 꺼가지고 잠시만요. 다시 키겠습니다. 11쪽이에요, 11쪽. 잠시만요. 네, 네. 아, 그러면 제 걸로 공유할게요. 어차피 저도 아, 그 슬라이드 준비하신 거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11쪽 가줄래? 이게 사실 아까 이게 그 시그마 제곱의 프라이어를 인버스 스케일드 카이 제곱으로 주는데 여기서도 이제 원래는 누제로랑 시그마 제곱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누제로는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데이터의 개수이고, 그다음에 시그마 제로 제곱은 그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그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럼 그거에 배운 거에 따라서 프라이어를 그거에 맞는 모양으로 줬을 때 N0랑 T0가 있었잖아요. 그 N0랑 T0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잘 맞춰 보면은 누제로랑 시그마 제로 제곱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안 해봐서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 제가 배우기로는 요 누제로랑 시그마 제로 제곱이 각각 프라이어의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시그마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업데이트를 하면은 다음 쪽에 보면은 혹시 12쪽 가줄 수 있어? 이게 그 데이터의 개수는 그 프라이어의 데이터 개수 더하기 likelihood의 데이터 개수를 더한 거로 누 n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n 제곱은 그 각각에 대한 데이터 개수만큼의 가중평균을 한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unknown 시그마 제곱일 때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 부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첨언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거 비모로 또 깔끔하게 작성하신 거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약간 학술부 세션이랑 정규 세션 운영에 관한 걸 제가 사실 오늘 발제 두 번째 분까지 다 하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이렇게 화두를 꺼내셨으니까 요거를 저도 그냥 그러면 내친 김에 다 말을 하고 쉬는 걸로 할게요.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는 되게 좋게 들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이상적인 난이도랑 눈높이는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손으로 수식 쓰면서 전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그 포화성 모델도 일일이 다 전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포화성 모델은 굳이 복습을 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차피 그 노말 모델이 뮤가 알려졌을 때 경우를 아니 분산이 알려졌을 때 경우를 저번 주에 했는데 또 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에 쓰면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약간 그래도 일일이 라인 바이 라인 하다 보니까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로는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큰 틀은 미리 써 두시고 그냥 요 부분 중요한 부분들만 쓰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약간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으면 하고 이 부분은 뭐 학술부원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베이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unknown mu라는 게
뮤가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라이클리후드도 노말이고 프라이어도 노말이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뮤는 라이클리후드의 뮤라는 게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총 집합체니까 프라이어의 파라미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unknown 뮤는 프라이어의 뮤가 아니고 라이클리후드의 뮤를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 놨고, 그다음에 아까 관석 오빠는 뒤에 그 누제로랑 뭐 그런 거 해석하는 거를 찝어 줬는데 저도 그런 부분의 해석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석을 이렇게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이게 지금 파라미터가 정리돼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수취하면은 이렇게 프리시전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추가 정보를 받았더니 프라이어만 알 때보다 프리시전이 이렇게 더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뭐 이런 해석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잘 하신 것 같고, 이 코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니까 따로 떼서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만든 거를 뭐 오늘 밤이나 내일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아마 파이썬으로 변환을 해서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여기만 이렇게 따라하기 좀 어렵게 돼 있으니까 따로 랩 코드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프 해석을 해 주신 거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사실 요 케이스를 공부할 때 이 분산의 프라이어를 주는 거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버스 감마의 다른 형태니까 그런 인버스 감마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오빠 근데 혹시 관석 오빠나 다른 학술부원들 겨울방학 때 스터디 하신 분들 중에 관석 오빠가 요 케이스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얘가 뭘 의미하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이 다 됐잖아. 근데 그게 인버스 감마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아니면 인버스 감마는 파라미터가 좀 이상해서 설명이 직관적이지 않은가? 어때요? 인버스 카이 제곱으로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왜냐면 이거는 제가 따로 궁금해서 찾아봤던 건데, 이게 약간 악필이긴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하필 이 분산에 대한 프라이어를 감마 분포나 뭐 인버스 감마로 왜 주냐, 약간 그런 의미적인 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단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엄밀한 건 배제하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저번 주에 말했다시피 서포트가 동일하니까 쓸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하나 맞아떨어지고요. 왜냐면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가 논 네거티브한데 분산도 보면은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포트가 맞기 때문에 감마 꼴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라이클리후드에서 이 분산은 지금 이거는 왜 하필 인버스 감마를 쓰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부터는 라이클리후드에서 이 분산은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라이클리후드거든요. 앞에 뭐 개수 같은 거 좀 대충 하긴 했는데 보면은 얘가 다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다 디노미네이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지금 감마 분포의 PDF를 써놓은 거거든요. 감마에선 보면은 여기 뭐 세타, X 이런 게 다 지금 그냥 분모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있는데, 라이클리후드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인데 이게 꼴이 어떻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다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감마를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얘를 프리시전이라고 생각하면 프리시전은 그냥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 자체를 파라미터라고 보면은 이거는 감마 분포의 PDF 모양이랑 딱딱딱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왜 하필 분산의 프라이어로 인버스 감마 또는 감마를 쓰느냐, 약간 이런 측면에서 그 인버스 감마 분포로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권석 오빠가 첨언한 걸 들어보니까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그 카이스퀘어 분포로 해석을 하는 게 직관적으로 되게 잘 와닿기는 하네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말한 거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관성 오빠가 말했듯이 학술부 세션에서는 이런 거를 그냥 각자 준비하신 만큼 다 말씀해 주시고 첨언하실 분들도 자유롭게 첨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학술부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엔 저희 딥러닝이 세션 주제였어서 학술부원들은 이제 관련 그 주의 내용이랑 그 주의 그 스탠포드 내용이랑 관련 있는 논문을 읽고 거기다가 추가로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논문까지 하나 티칭을 하고, 이제 정규 세션 때는 그냥 첨언만 하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세션 때는 뭐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일단 하시고 싶은 대로 준비하시고 티칭 하신 다음에 아마 뭐 발제 다 끝나시고 뭐 저나 뭐 간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쉽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굳이 정규 세션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프루닝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운영될 거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0분이니까 55분까지 쉬고 올게요. 나요? 네, 잘 보여요. 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주차 투 파라미터 케이스 발표를 맡은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두 개 파라미터를 가진 경우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일단 간단한 뒤에서 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이랑 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를 가진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가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가기 전에 소개인데, 통계학에서 거의 모든 프랙티컬한 프로블럼은 한 개 이상의 모르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는 뮤를 알고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 뮤를 모르고 시그마 제곱을 할 때, 이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보통은 이거 두 개 다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를 살펴볼 거고, 근데 이거는 그리고 몇몇 경우에서 베이지안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관심 있는 모수의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모르는 모수가 많다고 해도 몇몇 경우에서는 어떠한 컨클루전, 결론이 몇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한 가지 파라미터나 아니면 소수의 파라미터. 그래가지고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베이즈 추론의 틀을 보자면, 첫째는 라이클리후드를 아는 것, 그리고 둘째가 프라이어를 아는 것, 그리고 셋째가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중요한 게 컨주게시에서는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가 같은 분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구할 때 세타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세타가 없는 부분은 그냥 상수 취급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있는 부분만 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짝 맞추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컨주기시를 했을 때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방법에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 모르는 모든 모습에 대한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노멀 분포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얘의 모르는 모습에 대한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인터그레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U가 관심 있는 모수라고 할 때 관심 없는 모수인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시그마 제곱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얘네 모든 조인트 포스테리어에서 샘플들을 이렇게 뮤와 시그마 제곱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없는 모순인 시그마 제곱을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을 뽑아놓고 관심 있는 모수가 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뮤의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뮤를 추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게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관심 없는 모수를 누산스 파라미터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비모 연습하려고 넣어놓은 거긴 한데 누산스가 성가신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관심 없는 모수, 이런 누산스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 넘어갈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약간 요런 조인트 마지널 포스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타를 세타1과 세타2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생각하고 이 세타2를 누산스 파라미터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관심 있는 모수인 세타1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관심 없는 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얻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시면은 이 조인트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세타2의 데이터가 주어진 세타2에 대한 마지널 포스테리어와 여기서 이 세타2가 컨디션으로 들어간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마지널과 컨디셔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세타2를 세타2의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추출하고 이 추출한 세타2를 이렇게 컨디션으로 넣은 그런 세타1의 포스테리어 분포에서 이렇게 세타1을 추출하는 거는 이 조인트 포스테리어에서 세타1과 세타2를 추출한 거랑 동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개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적분값을 뭔가 명시적으로 수치를 구하기는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드물지만 이거는 멀티 파라미터 모델을 구성하고 어떤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프랙티컬한 전략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요거인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프라이를 저 목 아파서 물 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프라이어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모수들에 대해서 각각 프라이어를 주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얘네 둘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을 하고 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인트 프라이어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이게 요거랑 같다 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특히 조인트 프라이어로 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주는 방법이 있다.
근데 요거는 아마도 나중에 나올 깁스 샘플러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일단 논 인포메이티브한 프라이어를 가진 노멀 데이터.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수식이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조금 확대해서 해주세요. 괜찮나요? 네.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 파라미터 모델에서 지금은 뮤랑 시그마 제곱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 논 인포메이티브한 프라이어가 있을 때 어떻게 포스테리어가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는 노멀 분포, 평균이 뮤의 유어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노멀 분포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떠한 n개의 옵저베이션을 가진 벡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라이클리후드는 그냥 이렇게 쭉 쓸 수 있겠죠? 이거는 한 개네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한 개. 아니네요. n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n번 곱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아까 컨주게이시 할 때는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부분들은 상수 취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상수니까 상수 취급해서 프로포셔널 하다고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얘네랑 얘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어요. 이게 우리의 라이클리후드고 지금 논 인포메이티브한 경우에는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냐면은 지금 프라이어가 지금 요거에 비례한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네는 프라이어를 지금 인디펜던트하다고 줬어요. 그래서 뮤와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준 거고 각각 준 건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얘는 뮤에 대해서 이렇게 얘는 뮤에 대해서 약간 언인포메이티브 유니폼하게 준 거고 얘는 이 로그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유니폼하다고 준 건데 요거를 변수 변환을 해서 시그마 제곱 바꾸면 이거는 이 프라이어는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유니폼하게 된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P뮤와 얘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프라이어를 이렇게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포스테리어는 요건데 이거를 베이즈 룰을 써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상수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프로포셔널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앞에서 이거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 구한 거를 이렇게 쭉 써준 거예요. 그래서 다 곱하면은 아까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시그마 이렇게 합쳐주고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할 때 일단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건데 일단 이거를 제곱을 풀었어야 돼요. 그럼 지금 풀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y바를 이렇게 더하고 빼줍니다. 그럼 이거 사라져서 이거랑 같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를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좀 풀어줄게요. 풀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차피 0이 돼서 사라지니까 이것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이런 꼴로 나오는데 이거를 약간 변환해줘요. 우리 이거 뭐라고 했지? 샘플 베리언스? 이 S제곱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해서 바꿔주고 얘는 그냥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총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S제곱과 Y만은 서피션트 스테이티스틱이다. 그래서 일단 포스테리어를 그냥 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석대로 구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우리 아까 여기서 봤듯이 얘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했을 때 포스테리어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하나 둘씩 차례대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경우는 지금 시그마 제곱과 우리 y가 주어졌을 때 뮤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뮤를 모르고 시그마 제곱을 알 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과 동일해요. 그래서 복습 겸 살펴보면은 아까 뮤가 이런 정규 분포 평균이 뮤 제로이고 분산이 타우 제곱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 데이터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여기 저는 여기가 생각하기에 그 노멀 분포에서 중요한 스킬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익스포넨셜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2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2차로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지금 정규 분포는 특이하게 이렇게 2차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했을 때 얘도 어떻게 2차 형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얘를 곱하면 어차피 더해지기 때문에 2차 형식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정규 분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꾸는 그런 스킬이 조금 있는데 보자면은 뮤제곱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FCB 5장 5.2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전개했을 때 이런 2차식으로 만들어지면은 A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B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얘네 개수들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 지금 보면은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 시그마 이거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얘네 평균은 A분의 B랑 같고 이 분산의 제곱, 타우의 제곱은 A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면은 A는 이렇게 나오고 B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포스테리어의 분산은 A분의 1로 나오고 평균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타우 N 제곱 B로 나온다. 그래서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평균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 저번 시간에 했던 U를 모르고 시그마 제곱을 알 때 포스테리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하는 게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잖아요. non-informative 하다는 것은 프리시전이 굉장히 작고 프라이어의 분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게 이 프리시전이 0으로 가겠죠. 프라이어의 프리시전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경우에서 non-informative하게 프리시전이 0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0으로 가면은 얘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0으로 가면은 이거 시그마 제곱 분의 n분의 똑같은 거니까 이거 지워져서 이 표본 평균만 y방만 남게 되고 여기 분산은 프리시전이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를 가진 경우에 뮤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는 이렇게 평균이 y바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형태로 나온다. 똑같이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거 1번 경우를 구했고 이제 2번 경우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2번 경우는 아까 요런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적분을 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뮤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보면은 이거는 아까 그 앞에서 구했던 조인트 포스테리어 나온 거를 그대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일단 이렇게 써줬고 지금 뮤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뮤와 상관없는 애들은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뮤와 관련 없는 얘네들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지금 남는 애가 얘가 돼요. 근데 이거는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이거 다 요런 정규 분포에 지금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없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적분하면은 1이 되니까 얘는 이거를 이렇게 빼서 이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없는 부분은 이 컨스턴트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의 역수라고 해서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역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n분의 2 파이는 상수 취급할 수 있으니까 얘네를 좀 버리고 프로포셔널하게 보면은 세타.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리고 x 정리해주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거는 우리 아까 짝맞추기처럼 뭐였지?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PDF랑 좀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부분 보면 돼요. 지금 얘가 V가 n-1이고 이걸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여기 x가 지금 시그마 제곱이고 이 V가 n-1 지금 그리고 타우 제곱이 s제곱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짝맞추기를 했을 때 이 시그마 제곱의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인버스 카이 제곱 V가 n-1이고 타우 제곱이 s제곱인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을 따른다.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도 말해주셨듯이 우리 인버스 감마에서 알파가 2분의 V이고 베타가 2분의 V 곱하기 타우 제곱일 때 이게 이 카이 스퀘어에서 요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인버스 감마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같이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PPT에서 마이클링 포트리브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이거 뮤의 마지널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쓰고 시그마 제곱의 마지널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곱한 카이 스퀘어와 노멀 분포를 곱한 것과 같다. 이 조인트 포스테리어가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관점에서도 얘에서 이렇게 추출한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시그마 제곱을 얘의 마지널 포스테리어에서 이렇게 뽑고 이 뽑은 시그마를 다시 여기 컨디션으로 넣어서 여기서 뮤를 뽑으면은 이거는 뭐랑 같냐면 뮤와 시그마 제곱을 얘네의 포스테리어에서 샘플한 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테리어는 구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컨디셔널 포스테리어와 마지널 포스테리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시그마 제곱을 요 마지널 포스테리어에서 뽑고 뮤를 얘를 다시 뽑은 거를 컨디션으로 넣어서 구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에서 뽑은 것은 조인트 포스테리어에서 뽑은 거랑 같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뮤의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이런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뭔가 관심 없는 모습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는 T분포가 나오거든요. 얘 마지널이 이런 T분포를 따르게 돼요. 근데 이거를 T분포를 약간 베이즈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지금 얘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얘는 노멀 분포를 지금 정규 분포를 따랐고 얘는 지금 시그마 제곱의 포스테리어잖아요. 근데 이게 T 분포가 된다고 했는데 이를 베이즈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해석해 보자면 이 T 분포는 평균이 무일 때 분산이 다른 많은 가능한 값들을 가진 정규 분포의 가중 평균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중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가 아까 인버스 카이 제곱을 따랐으니까 이게 가중치로 들어간 분산이 다른 모든 가능한 값들에 대한 그런 정규 분포의 가중 평균된 그런 값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T 분포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널리틱하게 구해보자면 이거를 아까 구한 거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시그마 제곱이랑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얘를 A라고 얘를 A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 Z라고 변환을 해줄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시그마 제곱은 이 Z분의 A를 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얘를 Z에 대해서 적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코비안을 써서 변수 변환을 해줄게요. 변수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Z에 대한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처럼 뭔가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역수를 써서 뭔가 간단화시킬 수 있는 것 같죠? 간단화시켜서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Z와 관계없는 A는 밖으로 빼주고 이런 거는 상수니까 그냥 프로포션을 취해주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것은 이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우리 감마 분포 이건가?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얘도 지금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빠져있는 감마 분포의 모습이니까 얘도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베타가 1이고 알파가 2분의 n인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얘의 역수인 요게 되는 겁니다. 요 값이. 이거 상수니까 그냥 요 a만 남겠죠? a는 아까 이렇게 정해준 것처럼 다시 써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n-1 곱하기 s제곱에 대해서 나누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t분포 pdf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요 세타가 있는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만 보면 돼요. 지금 보면은 되게 모습이 잘 맞죠? 지금 자유도가 n-1이고 이렇게 지금 여기 다 맞고 지금 시그마가 요거 이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t 분포가 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평균 민이 y 바이고 스케일이 n분의 s제곱인 n분의 s제곱이고 자유도가 n-1인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베이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얘 마지널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변수 변환하는 스킬 얘를 약간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의 역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하는 스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네.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non-informative한 플라이어를 가진 경우에 어떤 y의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한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구했는데 알겠다.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막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어떤 스킬이 사용돼가지고 얘를 최종적으로 구해내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non-informative한 플라이어를 가졌을 때 구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했던 것처럼 우리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구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파라미터가 2개인 경우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개에 대해서 일단 적분을 하고 이런 모양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 조인트 포스트리어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렇게 분해해주고 이거를 U에 대한 U의 시그마 제곱에 대한 식을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 다시 합칠 수가 있죠. 이렇게. 아까 요거를 이렇게 분해했던 것처럼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이거는 이 U에 대해서 적분한 거는 요거랑 같다고 했죠. 얘를 이렇게 적분해줬으니까 이런 분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써주고 얘를 이렇게 써줘서 이런 분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의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얘를 구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를 구하는 식을 살펴보면은
얘는 또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 아까처럼 얘는 뭐와 같냐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요런 조인트 포스테리어에서 뮤를 적분한 거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얘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정규 분포로 써주고 얘에 대한 분포는 아까 요거랑 같았죠? non-impermitive한 경우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exponential 2차, 가 곱해졌으니까 뭔가 얘도 나오는 게 결국에 2차 형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노말 분포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그 얘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요걸 다시 풀어 써주면 요런 모양이 나거든요. 이거를 다시 뮤에 대해서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뮤에 대해서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규 분포의 형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얘는 이렇게 뭔가 정규 분포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로 정리를 하고 그 정규 분포 형태를 만들어지고 뭐 남은 거는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 얘는 다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지금 U와는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 인테그럴에서 바깥으로 빼줬고 얘는 이렇게 다시 써준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평균이 요거이고 분산이 맞나? 요거인 정규 분포의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의 역수잖아요. 지금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부분만 없죠. 자,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냥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지금 보면은 얘는 우리가 지금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약간 상수 취급해서 없애주고 프로포셔널하게 해주고 보면은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또 평균이 y 바이고 분산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지금 이거 정규 분포의 형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정규 분포로 따른다라고 바꿔주면 평균이 y 파이고 분산이 이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 제곱이 주어진 이 포스트리어 프레디티브 디스트리뷰션 이 경우요. 두 번째로 이제 얘를 구했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얘를 구했고 우리가 얘는 이미 뭘 따르는지 알죠? 아까 이 y가 주어진 시그마 제곱의 분포는 인버스 카이어스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 PDF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은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얘 상수가 빠진 프로포셔널하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시그마 제곱에 정리해주고 익스포넨셜끼리 묶어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잘 보면은 시그마 제곱에 대해 적분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그마 제곱이 아까 인버스 카이 제곱 따라줬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PDF에 맞게 조금 짜맞추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잘 정리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면 알파가 2분의 n이고 베타가 이런 인버스 감마의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의 역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약간 이런 모양인데 얘 역수니까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걸 써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상수 취급하니까 지금 얘랑 2분의 1은 상수 취급해서 얘가 이렇게 남겠죠? 근데 이거를 다시 시그마 제곱분의 n-1로 나눠주면은 우리 아까 봤던 t분포 모양이 나오죠. 얘가 v고 얘가 뭐지? sk였고 평균이 y 파인 그런 t분포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유도가 n-1이고
민이 y 바이고 스케일이 요거인 t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이 경우는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를 가진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뭔가 요게 조금 추가됐죠. 그래서 얘는 약간 데이터에 uncertainty도 추가됐다.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로 그냥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이런 분포가 나와요. 지금 보면은 좀 시메트릭하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약간 unusually low measurement가 측정됐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시메트릭해서 노멀 분포를 적용했나 봐요. 근데 노멀 분포는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받기 쉬워서 여기서는 조금 부적절한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거고 일단 여기서 95%의 센트럴 포스테리어 인터벌 U에 대한 그런 인터벌을 얻기 위해서 U의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벌을 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이런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그러니까 마지널 포스테리어의 샘플은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조인트 포스테리어에서 표본을 뽑고 관심 없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필요한 것만 쓰면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포스테리어 인터벌을 구했는데 일단 시그마 제곱을 요 분포에서 뽑고 얘를 다시 컨디션으로 넣어서 지금 컨디션을 넣었죠. 이렇게 뽑은 게 우리 뮤와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조인트 포스테리어에서 뽑은 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그마 제곱은 사용 안 하고 뮤만 사용해서 구한 인터벌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되게 어널리티컬리하게 구한 거랑 되게 비슷하고 가깝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이고 그래서 아까 구한 분포들을 프리컨티스트와 베이지안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프리컨티스트는 어떤 y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y 반은 이런 분포를 따르고 이렇게 생긴 거는 카이 제곱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을 따르고 이렇게 생긴 애는 요거는 뭔가 t 분포를 따랐잖아요. 프리컨티스트 입장에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파라미터를 할 때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통계량의 분포를 볼 수 있고 우리 베이지안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논 인포메이티브한 프라이어를 가진 경우에서 U는 요런 평균이 y 바고 시그마가 n분의 시그마 분산이 요거인 분포를 따르고 우리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카이 스퀘어 그래서 요거를 따르고 요럴 때 지금 t 분포를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데이터를 알 때 파라미터의 분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중요한 게 이제 베이지안 관점에서 논 인포메이티브한 프라이어를 가졌을 때 지금 프리컨티스트와 되게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말씀해 주셨던 게 베이지는 프라이어까지 보고 프리컨티스트는 라이클리후드만 본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되게 논 인포메이티브한 프라이어를 가졌을 때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나온 이런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할 때 통계량의 분포고 얘는 데이터를 할 때 파라미터의 분포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논 인포메이티브한 프라이어였고 지금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로 확장한 거거든요. 제 노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아까랑 똑같이 구하고 아까는 프라이어를 인디펜던트하다고 해서 뮤한테 주고 시그마 제곱에 각각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인 조인트 프라이어를 주는 방법입니다. 아까 첨언해 주셨던 것처럼 시그마가 주어진 뮤는 이런 분포를 따르고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카이 제곱에 이런 분포를 따랐잖아요. 자, 아까 얘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로 해석할 수 있고 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분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인버스 감법으로 바꾸면은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 조인트 프라이어를 구하기 위해 얘네를 곱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솔직히 되게 많은데 지금 이 K0랑 얘네들은 지금 상수 취급하니까 프로포셔널로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거창한 게 아니고 지금
정규 분포랑 인버스 카이 제곱이 곱해진 형태잖아요. 그래서 책은 얘네를 그냥 노멀 인버스 카이 제곱으로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 그 파라미터를 보면은 뮤 제로 K 제곱분의 시그마 제로 제곱, 그다음에 V 제로, 뭐 시그마 제로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서는 K 제로분의 시그마 제곱을 썼냐 하면은 그냥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편해요. 여기서 K 제로를 마찬가지로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요 뮤 기본 시그마 제곱에 이런 시그마 제곱이 있다는 사실은 뮤와 시그마가 조인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덴시티에서 디펜던트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그마 제곱이 커지면은 요 분산이 높은 프라이어의 분포가 나오고 얘가 작아지면은 분산이 낮은 프라이어의 분포가 나오겠죠. 약간 그런 사실이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정리하면은 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 그러면 라이클리우드를 알고 지금 프라이어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포스테리어를 한번 구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서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아직 안 곱했구나. 그래서 요거 라이클리우드랑 프라이어 곱하면은 이거 정리는 조금 복잡해서 생략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노멀 인버스 카이 제곱에 파라미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면은 지금 뮤에는 K0 더하기 이렇게 가중평균된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K0는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저번처럼 똑같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프리시전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없앤 거긴 한데 지금 보시면 전체 프리시전에서 프라이어 프리시전이 차지하는 만큼 가중평균 되어 있고 전체 프리시전에서 데이터의 프리시전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가중평균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에서 업데이트된 이런 K에는 마찬가지로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 더하기 우리가 구한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더해진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이 V에는 자유도인데 아까 V0를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로 해석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이어의 샘플과 데이터에서 구한 샘플 N을 더한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VN과 시그마 N 제곱을 곱한 형태인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V0 시그마 제로 곱에 시그마 제로의 제곱 더하기 N-1 곱하기 S 제곱 더하기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걸 각각 해석해 보자면은 일단 얘는 우리 S 제곱이 이런 형태였으니까 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프라이어의 sum of square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프라이어 sum of square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지금 얘가 이 샘플 민과 프라이어 메인이 뺀 거에 제곱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뭔가 샘플 민과 프라이어 민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언설티니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이어의 민과 샘플 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면 뭔가 분산이 커지면서 뭔가 언설티니티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뭔가 되게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추가적인 uncertainty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까 구한 것처럼 이 뮤에 대한 컨디셔널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이 이렇게 아까는 어인포메이티브한 경우여서 얘네가 0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니까 이렇게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중평균된 형태 그리고 분산도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바꾸면은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그마 제곱의 마지널 포스테리어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분해하고 일단 얘를 이렇게
얘는 요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적분하면은 여기 나오겠죠? 요거를 다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아니까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일단 지금 이거 인테그럴 보시면 무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뮤와 관계없는 애들은 다 이렇게 빼줄 수가 있죠. 다 지금 빼준 거고 이 뮤에 대한 부분만 볼게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의 역수를 한번 만들어주면은 지금 얘가 어차피 2차 곱해진 형태고 뒤에서도 2차로 나오고 뭔가 정규분포 형태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뮤에 대해서 지금 뭔가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될 수 있게 적분을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만들고 남은 애들을 이렇게 뒤로 빼주고 그럼 얘네는 또 뮤와 관계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시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뮤와 관련된 부분, 뮤와 관련 없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얘는 또 요 평균이 얘고 분산이 얘 역수인 노멀 분포의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의 역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정리해서 써주고 남은 애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 형태가 돼요. 아닌가? 너무 복잡해서 저도 좀 알아보기 힘든데 요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라서 요거에 프로포션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짝 맞추기 하면은 얘는 인버스 카이 제곱의 PDF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자유도이고 얘를 시그마 n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인 우리 인버스 카이 제곱을 따르겠구나. 그래서 아까 PDF 한 것처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런 인버스 카이 제곱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석해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 더하기 데이터를 개수 이렇게 업데이트 됐고 이 시그마 n 제곱은 아까 요거에서 그냥 양변을 이 VN으로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마지널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샘플링의 관점에서 이렇게 조인트 포스티리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그마 제곱을 이 시그마 제곱 마지널 포스티리어에서 뽑고 이 뽑은 시그마를 다시 컨디션으로 넣어줘서 이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뮤를 뽑는 것은 얘네 조인트 포스테리어에서 시뮬레이션 샘플한 거랑 같다라고 이해하면 됐죠. 그래서 얘의 포스테리어는 다시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힘든 수식은 다 끝났고 그래서 중요한 스킬이 약간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2차 형식으로 나왔을 때 정규 분포일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봐서 정규 분포로 바꿔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런 형태일 때 타워 n제곱이랑 un이랑 쉽게 구하는 방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가졌을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그 조인트 프라이어는 이렇게 노멀 정규 분포와 인버스 카이 제곱을 곱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포스테리어로 업데이트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그 파라미터를 인터브리트 해본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얘는 prior sum of square, sample sum of square. 이거 additional uncertainty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업데이트 될 수가 있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뽑고 얘를 다시 이렇게 넣어서 뷰를 뽑고 얘는 이렇게 조인트 포스테리어에서 샘플한 거랑 같다. 자, 알코드로 얘를 표현해 보면은 일단 시그마 제곱을 인버스 감마에서 뽑고 얘 나온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이 세타를 뽑는 것은 뽑아진 얘네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뽑은 걸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U의 마지널 분포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UN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고 시그마 N 그리고 KN 이렇게 포스테리어에서 업데이트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할 거는 우리 멀티노미얼 모델 3.4장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 멀티노미얼 모델은 다음 분포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가능한 결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이고요. 두 가지 이상의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분포일 때 그런 모델, 멀티노미얼 모델이고, 만약 y가 각각의 결과의 관찰의 수에 대한 벡터라면은 이 y의 likelihood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이게 뭐였지?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음 분포 PDF 보면은 세타 제곱에 관한 게 여기라서 그냥 요것만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세타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고 y에 대해서 다 더하면 n이다. 이거는 관찰이죠. 관찰이겠어? 데이터. 근데 이런 멀티노미얼 모델에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우리 디리클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얘는 베타 분포의 멀티베리에이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거든요. 그래서 얘 PDF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알파는 이거다. 그래서 얘는 노멀라이징 컨스탄트고, 이런 게 디리클레 분포거든요. 얘가 만약에 K가 2인 경우에는 베타 분포가 됩니다. 이런 게 지금 프라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프라이어는 이런 멀티노미얼 모델에서 프라이어는 베타 분포의 일반화, 멀티베리에이트 일반화라고 알려진 디리클레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살펴보면은 라이클리후드가 멀티노미얼에 따르면은 프라이어가 디리클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리클레 분포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업데이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 디리클레 프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니폼하게 줄 수가 있거든요. 유니폼하게 주려면은 이 알파 1부터 알파 K를 1이라고 주면 돼요. 이때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알파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약간 라이클리후드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뭐지? 얘는 약간 관찰 횟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알파는 관찰 횟수. 그래서 얘도 관찰 횟수. 뭔가 프라이어 샘플, 그리고 얘는 데이터 샘플이라고 보시면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예시가 나오는데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한 건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마크다운을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워서 일단 R로 했고, 제가 R 코드 짜는 게 어려워서 이거 간사님께서 겨울방학 때 진행해 주신 R 코드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각화하는 문제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이상입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 아주 자괴감 듭니다. 너무 잘하셔서. 제가 준비했어도 이렇게 잘 설명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내용을 더 설명해 달라 이럴 거는 당연히 없고요. 뭐 다른 학술부원들도 뭐 혹시 이런 부분은 중요하니까 포함하고 이 부분은 학술부 영상 참고하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 테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수식 증명한 거 다 필요한 내용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수식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늘어지는 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따로 노트 필기해서 해준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 인포매티브한 프라이어 주는 거는 이렇게 일일이 잘 다 설명을 해 주면은 좋을 것 같고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는 막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를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술부에서 워낙
이렇게 설명을 지금 잘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중요한 게 이렇게 유진님은 이렇게 수식을 저희한테 잘 이해를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그 비머의 그 파란 슬라이드에 이렇게 그냥 수식 빼고 얘가 뭘 의미하고 뭐 예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좀 더 할애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사이먼 예시인가? 그 뭐 빛의 속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저는 이 예시도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랑 그 뒤에 있는 다른 예시? 그 예시는 아니고 해석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15쪽에 뭐 prior sample size가 뭐고 그런 거 해석하는 거, 그런 거에 좀 더 시간을 쏟아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콘티스트랑 베이지안 이렇게 나눠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거 저는 너무 좋았으니까 정규 세션 때도 이 부분은 빼지 말고 꼭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이랑 샘플링 관점에서 보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뮬레이션이랑 샘플링을 다룰 거라서. 근데 이걸 그냥 갑자기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뭔지 그냥 간단하게 한 두세 마디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샘플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다음 주 발제가 제가 알기로 관석 오빠랑 규민 오빠로 알고 있는데, 그 깁스 샘플러 하기 전에 저희가 겨울방학 때는 깁스 샘플러만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샘플링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설명을 해주고 예시를 뭐 간단하게 하나 보여준다던가 그렇게 시뮬레이션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 여러 가지 분포를 저희가 계속 구했잖아요. 뭐 P 뮤 기분 시그마 제곱 Y를 구하고, 뭐 시그마 제곱 기분 Y를 구해서 뭐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얻고, 그런 거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는데,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큰 그림을 그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랑 얘를 뭘 위해서 구했고, 뭐 얘랑 곱해서 뭐 적분을 하면 뭐가 되고, 그런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첨언하면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파라미터 해석하는 거 너무 좋았으니까 이렇게 너무 라인 바이 라인 설명하는 거보다도 그런 거 빼먹지 말고 정규 세션 때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부회장님 뭐 첨언하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겨울방학 때 경훈이 형이 한 거보다 수식이 많은데. 맞아. 솔직히 내용도 많고 설명도 잘한 것 같아. 형도 하다가 이거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그냥 땡쳐라 이러고 말하는데. 너네 알아서 잘 해봐 이러고서 그냥 뭐 좀 하긴 했는데, 와 이거 대박이네. 그리고 그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설명할 때 막 그거를 두 개로 분해한 다음에 하나를 곱해주는 게 가중평균을 해주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았고, 전 뭐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수현이가 말한 대로 수식 부분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특정 부분만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유진이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 유진님도 이 정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겠. 어쨌든. 아, 근데 지금 제가 세보니까 수식을 전개한 페이지가
한 7쪽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절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해준 게 저도 너무 대단한데 이 중에서 음, 뭘 설명하면 좋을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저도 지금 당장 확답은 못 드리겠고 뭐 내일 오전이나 점심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확실한 건 뭔가 파라미터를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들 그거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논 인포메이티브 케이스 정도는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런 스킬이 중요하다 그런 거 정도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 유튜브 찾아 들을 때도 이해가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한번 각 잡고 보여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멀라이징 콘스턴트의 역수를 이렇게 바로 딱 알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익스포넨셜 안에 2차식 꼴이 되면은 정규분포가 되는지 의심을 해볼 수 있어서 그걸 정규분포 꼴로 바꿔볼 수 있다던가 그런 거는 그냥 말로만 하기보다는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한두 케이스 정도는 일일이 수식을 전개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시 말하지만 사이먼 그 예시 같은 거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빠르게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FCB랑 BDA 읽어야 될 페이지는 제가 대충만 알고 잘 몰라가지고 그거는 제가 정리해서 그날 정규 세션 전까지 뭐 모두 있는 톡방에 공지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규민 오빠 뭐 할 말 없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냥 딱 수현 너랑 관성이 한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모두가 좀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거 아까 얘기한 부분만 잘 정해서 정규 세션 하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뭐 BDA를 읽고 계신 정규 오빠는 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치.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들 늦은 시간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이나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할게요. 저 근데 그럼 과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다. 좋은 질문. 과제는 뭔가요? 하나 보기는 했는데 그거 한 문제인가? 과제를 그 제가 정리한 것 중에 약간 스킬? 막 몇 개 정리해보기로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수식이 너무 많은데 문제까지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별론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과제 문제를 그걸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과제 문제가 뭐 한 2문제, 3문제 있으면 그중에 한두 문제는 이렇게 수식을 스스로 전개해보기 하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는 뭐 첫 주차에 그 뭐 유전자 문제를 풀었다거나 아니면 둘째 주차에 뭐였죠? 생쥐 문제? 그거 했던 것처럼 약간 그래도 뭔가 실생활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예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하나 고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어려울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네. 그러면 진짜 끝인 거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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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